안녕하세요. 달콤수학 꿀쌤입니다. 오늘은 초등수학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개념들을 학년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 연산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우선은 1학년부터 말씀드릴게요. 1학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 개념입니다. 수 개념? 우리 아이는 수를 쓸 수 있고 수를 읽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읽고 쓸 수 있다고 해서 수를 안다라고 보는 건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의 개념, 그러니까 수와 수끼리의 관계라던가 수의 크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수막대, 수모형 혹은 수배열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만져보고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자릿수를 그냥 읽었어. 27이라고 했을 때 그 2가 20이라는 걸 나타내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7은 30보다는 3 작은 수, 25보다는 2 큰 수, 20보다 7 큰 수, 26과 28 사이의 수. 자, 이런 관계들이 아이들이 27을 보면서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를 가지고 많이 놀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수를 제대로 알기, 자, 이거를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 10의 보수, 자, 그리고 한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연산은 1초 만에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2학년에 들어갔어요. 2학년에 들어갔더니 두 자릿수와 두 자릿수의 연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답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연산하면 답을 맞추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요, 답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7 더하기 28을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4가지 방법 정도로 아이들의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곱셈이 나옵니다. 자, 곱셈은 구구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곱셈은 구구단이 아니라 곱셈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죠. 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더하는 게 바로 곱셈이죠. 근데 구구단을 먼저 외우게 되면 그런 개념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구구단 물론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곱셈의 개념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3학년이 됐어요. 3학년에서는 나눗셈과 분수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3학년 당시에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나눗셈의 계산, 분수의 계산,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계산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실제로 나눗셈이 진짜 뭔지, 그리고 분수가 진짜 뭔지 모르고 진행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수가 커지거나 응용 문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4학년, 5학년, 고학년에 가서 아이들이 나눗셈을 모르네? 나 분수 잘 안 되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콤한 계산력 문제집을 풀 때도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원리,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 원리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아이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눗셈도 포함제와 등분제 이런 것들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학년에서는요, 이제 3학년 때 나눗셈 배웠지? 분수 배웠지? 그걸 가정하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계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학년이야. 분수 계산 안 되네? 나눗셈 계산이 안 되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4학년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한다던가 문제집을 추가해서 푼다던가 이렇게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앞단에 뭘 배웠었지? 3학년 때에 한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먼저 챙겨 보시는 거고, 그 앞에 나눗셈의 개념이 뭐였지? 그걸 다시 챙겨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앞으로 가서 우리 아이의 구멍을 찾아내는 거, 그게 사실은 4학년 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고, 5학년도 마찬가지고, 이제 6학년 들어가면 이제 비와 비율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분수의 계산들도 이제 나눗셈도 나오고 곱셈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역수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하고 진행을 할 때는 늘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 보고 이해했어. 아,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겠죠. 추천드리는 건 거기 있는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서 아이가 설명해 보는 방식. 이 방식은 정말로 추천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나눗셈을 배울 때 혹은 이제 분수를 배울 때 분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그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그걸 다시 분수로 표현해 보는 거, 이런 연습을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엄마표 수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표 수학은요, 엄마는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엄마표는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가는, 엄마는 코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음엔 뭘 해야 되지? 혹시 이게 안 되면 앞부분에 뭘 채워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교재에 보시면 앞부분에 학습 내용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1학년 거부터 6학년 거까지의 목차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목차를 꼭 주목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4학년에 뭐 1학기에 세 번째 단원이 안 돼. 그러면 그 세 번째 단원과 연관되어 있는 3학년의 내용, 3학년 내용이 아니면 2학년의 내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등수학은요, 순서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단원 간의 연결성, 누적성, 이게 굉장히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학년에서 놓친 개념이 이후 학습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지금 구멍이 뚫렸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채워주면 되는 거고요. 달고만 계산력은 각 학년별로 연산 목표, 흐름을 반영해서 단계별로 개념을 축적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이 시기에 꼭 배워야 할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교재인 거죠. 그래서 엄마는 그 흐름만 놓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이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됐을 때는 엄마가 계속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습관과 태도를 잡아주는 게 바로 엄마표 수학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고만 계산력은 한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풀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계산하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유도하는 구조예요. 제가 뭐 엄마표 수학에서 강조하는 말로 표현하는 수학, 그 수학 언어 감각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인 교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엄마표 수학은 정답을 맞추는 학습이 아니라 관찰하고 기다리는 학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수학은요, 단순히 암기보다는 이해 흐름이 핵심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학년별 핵심 체크리스트 있었죠. 자, 아이의 수학 흐름을 반드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길지만 짧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이 시간, 이 여정을 위한 따뜻한 첫걸음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